자, 오늘은 칠판 내용.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아주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받은 손해라든가 제가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도 규명해야 되고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저도 이제 찾아와야 될 건 찾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오일을 출시하고 나니까 또 이런 내용으로 악의적인 댓글이 막 달려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라든가 각종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사업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뭐 단 1%도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고, 최근에 저희 오일 판매 관련돼서도 저희 노보스몰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단에 있는 그 악의적으로 그런, 뭐 본인들은 몰랐다, 뭐 회원들의 자유다, 자기들이 카페를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방치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회원들의 자유기 때문에, 아니 회원들이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게 그게 회원들의 자유예요? 그 카페 회원들은 남의 사업을 비방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그럼 카페 운영자가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시청자들이나 카페 이용자의 자유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걸 타치하지 않는다. 그럼 카페 운영자가 뭐하러 있어요? 남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러면은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버젓이 그걸 하게 냅두고서 자기들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항의 전화했더니 뭐 직원이 뭐 대표한테 전달해서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오고 또 이상하게 글을 싹 올리더라고. 그래 놓고 내가 방송하니까 방송할 때 또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의 원흉의 시작이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글들이 나오고, 지금도 전 제보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꼭 이런 거 할 때 되면 이 러시아 쪽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 이런 희한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들어오죠. 이게 내가 보니까 현대자동차를 제 어떤 결합 내용을 말할 때도 저런 닉네임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건은 모트라인 윤석노랑 저랑의 법정 공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방송이 불편한 사람은 윤석노 주변에 뭐 투자자가 됐던 윤석노가 됐던 그런 사람들일 건데, 그런데도 저런 아이디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뭐 뭔가 좀 이게 좀 그런 의심이 되죠. 희한하게 거기 현대자동차가 아닌데도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해요. 다른 채널에도 나와요. 아무튼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자, 그러면 11억 사기의 진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거 오일 판매 관련해서, 또는 제가 뭐 매트리스라든가 세차용품이라든가 뭐 카툰 이 전동 분무기라든가 벤티 샴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 카페에서, 특히나 전기 자동차 카페라든가 현대 자동차 뭐 소렌토, 펠리, 아반떼 이런 자동차 카페에서 노 사장 걔 사기꾼 아니냐, 뭐 전과가 몇 범이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폄하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댓글들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계속 쓰고 거기에 댓글을 계속 달아요. 난폭 운전을 했네, 구속되네. 이 영상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모트라인 윤석노가 제주도인지 어딘지 무슨 야외에서 노 사장 구속시킬 거다, 구속된다,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마치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딱 얘기를 하죠. 깜빵 간다 이런 식으로. 노 사장은 왜 사기꾼 프레임에 당하게 된 걸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타임스로 한번 봐봐야 돼요.
자, 노 사장은 모트라인이라는 채널을 왜 만들었느냐. 제가 양재동에서 자동차 장사를 할 때 슈퍼카를 주로 팔았는데 슈퍼카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차를 몰라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저렇게 차를 모르는데 DCT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DCT 미션이 그때는 건식 싱글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작동 원리나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는데 막 슈퍼카를 사는 거야. 그리고 운전도 막 못하고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막 해서 내가 자동차를 알려주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로 차관이 시작돼서 제가 2013년에 모트라인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죠. 이때 당시만 해도 자동차 유튜브가 별로 그렇게 자동차 영상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2015년 뭐 14년 이때 엄청난 재밌는 영상 경포대 백서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트라인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2016년 초에 저랑 법정 공방의 중심에 있던 윤땡땡이가 4억 지분 투자를 하면서 모트라인에 이사로 들어오죠. 이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 유튜브 시장 노 사장이 다 쌈 싸 먹었죠. 조회수 엄청나게 나왔죠.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잘 나가는 모트라인 창업자 노 사장이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월에 이때는 아니고 좀 지나서 한참 잘 될 때 월에 900만 뷰를 왔다 갔다 1000만 뷰 넘을 때도 있었고 유튜브 수익도 꽤 많았고 PPL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인지도와 파급력도 장난 아니었죠. 월에 수익이 전체 총 매출 수익이 많이 들어올 때는 7천만 원을 상회하고 그때 최고로 제가 기억나는 건 월에 한 8천만 원까지도 이건 뭐 회계는 제가 직접 안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모트라인 때는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 가을쯤에 김땡땡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전말을 오늘 자세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결문 이런 건 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 말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김땡땡이 조언으로 노 사장이 바쁘고 회계를 잘 모르고 회사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 대표자를 윤땡땡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윤땡땡으로 바꿔서 회사 경영을 전문적으로 좀 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뭐 윤석노 들어왔어요? 오, 윤석노 잘 봐. 네 얘기 너랑 이제 진실 공방할 거고 아니면 네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해. 나는 오늘 허위 사실이나 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한테 사기꾼이라는 그런 글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 진짜 윤석노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걸 해명을 해야지만 내 사업이 제대로 되니까 내 사업을 지금 계속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땡땡이의 조언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노 사장이 최대 주주 노보스 저기 모트라인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대표로 돼 있었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대표겠죠. 자, 근데 이거를 윤석노 앞으로 대표자를 변경을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윤석노가 되죠. 이때 당시에 대표이사가 윤석노가 되고 그래 대표이사 되면서 이제 서로 구두상으로 나는 이런 거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동의를 했으니까 대표이사를 줬겠죠. 그리고 바로 등기를 쳐서 바로 대표이사가 됐어요. 자, 그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뭔가 좀 삐걱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017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채 1년이 안 돼서 2017년 늦여름 추석을 앞두고 대표이사직을 윤석노한테 넘기라고 했던 김땡땡이가 내부 고발을 해요. 어떤 내부 고발을 하느냐? 노 사장 주변에 좀 친하게 지내고 차를 협찬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같이 뭐 윤석노도 그렇고 뭐 다 같이 만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진 않았어요. 단톡방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어.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제보가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빡이 친 거죠. 이것 봐라. 호박 씨를 와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어떤 작당 모의인지는 뭐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 말도 안 되는 호박 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윤땡땡이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명령을 해요.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다시 왜냐면 내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최대 주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분위기 이제 난리 난 거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갑자기 이제 대표이사 해임하고 내가 나가라고 뭐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하고의 사이 문제도 되게 껄끄러워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쨌든 내 지분을 돈 주고 샀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뭔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쨌든지 그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용서하고 나한테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미안하고 해서 용서를 할 테니 그리고 모트라인이라는 회사는 살려야 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 서류상에는 약간 다르지만 실제 지분 구도는 7대 3 정도 이 실제 구조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안 돼 있었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뭐 말이 나오고 하니까 지분을 5대 5로 맞추고 근데 처음에 20% 이 지분 살 때 이게 나중에 뭐 30%니 뭐 20%가 맞냐 어쩌냐 이런 것들도 법정 공방에서 이제 나중에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긴 좀 뭐하고 5대 5로 지분을 맞추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넘기니까 지분을 넘기는 조건에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분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MOTI님께서 또 이야기인가? 2년 만에 들어오셨나 봐요. 2년 동안 이 이야기 없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2년 만에 내 방송에 들어와서 또 이 이야기냐? 2년 동안 수백 번 방송을 했는데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MOTI님 지겨우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돼요. 지금 많은 카페 등에서 자꾸 노사장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본인 내가 끌고 오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들어와갖고 이 이야기를 하냐 그래. 2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5대 5로 지분을 맞춰요. 5대 5로 지분을 맞추면서 내가 모트라인을 창업할 때 생겼던 빚이라든가 갚아야 될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분을 5대 5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5대 5로 바꿀 때 내가 20%의 지분을 이때 당시에 월 매출이 7천, 8천, 막 6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20%의 지분값이 꽤 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기로 하고 5대 5로 지분을 맞춘 거예요. 자, 5대 5로 지분을 맞췄어. 이때가 2017년 추석 끝나고 나서요. 추석이 끝나고 나서 5대 5로 지분을 맞췄잖아. 그럼 이제 5대 5로 지분을 맞춤에 있어서 서로 얘기했던 쟨 또 뭐야? 딴 이야기. 윤석노가 도발하는 내용이 아닌감. 좀 모르면 그냥 좀 들으세요. 5대 5로 맞추고 추석이 끝날 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뭔가 회사의 운영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해 5대 5로 지분을 맞춘 2017년 12월에 또 다른 결정적 제보가 노사장한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해요. 도저히 얘네들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 영상을 만들 수는 없구나. 나는 사실 내가 가고자 하는 자동차 영상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전혀 나랑 목표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지분도 5대 5겠다. 그리고 서로 약속한 구두 약속이지만 약속도 있겠다 해서 잘해라. 나는 나가겠다. 그리고 노사장이 12월 20일에 퇴사를 결정을 합니다. 모트라인 회사를 창업했고 인지도를 성공시켰고 월 조회수가 800만 뷰, 900만 뷰씩 나오고 1000만 뷰 가까이 나온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노사장은 모트라인의 최대 주주였어요.
그리고 급여도 윤석노의 주장대로면 노 사장은 급여도 엄청 높았죠. 그런 노 사장이 회사를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급여도 많아. 그들 말대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도 잘 안 해. 그런 인터뷰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방송, 그러니까 합동방송에서. 내 맘대로 다 하고 내가 절대적인 위치에서 내가 다 한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나왔을까요? 완전 개꿀이잖아요. 월급도 막 1,60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고 1,300인, 1,600인가 나오고 내 맘대로 일하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가 그 회사를 왜 나왔을까요?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나올 이유가. 그들 말대로 그렇게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고 내가 내 맘대로 다 하면 내가 그 회사를 나올 일이 없죠. 근데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자동차 영상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적어도 자동차 유튜브 리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왔어. 근데 2018년 1월쯤에 내가 이제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아프리카 방송을 했거든요. 차 안에서. 근데 경기경찰청에서 조사 통보가 와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처음에 연락을 받고 갔더니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요. 저한테. 난폭운전으로 이렇게 제보가 돼서 구속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법안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한 뭐 이렇게 뭐 조사 준비를 해라.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사실 느닷없이 이렇게 조사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2018년 1월 달에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처음 내가 조사만 받았을 뿐인데 이때는 안내만 받았지 조사를 그러니까 깊게 받질 않았거든요. 근데 뉴스가 터져요. 내가 이런 걸로 뭐 피의자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터지고 인터넷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2달 사이에 노 사장이 모트라인을 그만두고 나와서 아주 그냥 씹창이 났죠. 완전히 씹창이 났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에 윤석노가 법원에다가 법정 공방에 있어서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고 판사님한테 인용 목록을 제출을 하죠. 그래서 피신청인을 그러니까 제가 윤석노한테 경찰에 찔렀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몇 가지 제가 방송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인용 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제가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시면 2018년에 조사받고 19년 2월 26일 날 처분이 났던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난 내용에 보면 내가 이제 저게 사실 이게 경기경찰청에서 나를 조사를 하고 난폭운전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됐거든요. 되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밝히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서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되는데 윤석노는 이거를 경찰에 찔렀다고 하는 표현 행위를 내가 방송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거를 인용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 처분 결과 무혐의가 났던 이 처분 결과에 보면 고소인이 2018년 1월경 경찰에 노은규가 운전하는 영상을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고 영상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다시 경찰에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고 노은규가 2018년 3월 추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까지 피의자에게 위 영상을 이미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노은규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갈 것 같으니 영상을 서버 삭제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고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래서 노은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말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떠든다라는 식으로 윤석노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 경찰 조사에서 노 사장이 이런 거를 억울해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다 조사에서 밝혀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 다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노 사장이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바로 터졌는데 이렇게 바로 이게 수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이 당시에 나를 따라다녔던 기자, 이 뉴스를 나오게 했던 이 기자가 11월 달에 내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11월 달에 우리 내부 직원, 촬영과 대표이사직을 했던 윤석노와 나밖에 모르는 촬영 스케줄을 알고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11월 달에. 11월 첫째 주에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이 기자는 불특정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알고 촬영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누가 알려줬냐 이거죠. 이게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노 사장이 그만두기 한 달 반 전에 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이 제보로 가면서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3월 말 4월 초에 노 사장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창업을 합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3월 말에 창업을 해요. 나는 이제 리뷰어니까 리뷰를 하고 싶고 리뷰를 해야 되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창업을 해요. 근데 2018 이때 이제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창업을 해서 첫 차가 그때 그 사무장님 차였던 파나메라 터보를 하면서 첫날 조회수가 막 13만 뷰인가 막 나오면서 성공리에 데뷔를 하죠. 노 사장이. 그랬더니 갑자기 4월 말에 데저트 땡땡과 윤땡땡이 직원들을 대동해서 합동 라이브 방송에서 노 사장은 사기꾼, 횡령범, 먹튀 11억 사기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고소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노 사장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사실 고소장만 쓰고 고소장의 내용이 마치 저의 실제 범죄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마녀사냥, 악의적인 거, 자극적인 거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서는 엄청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나게 저는 이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 영상 하나만 올려도 악성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요. 정말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얼핏 얘기했지만 사실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 이 진실은 영원히 밝힐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진실은 밝히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죠. 그 당시에 윤석노가 피해 금액이 뭐 11억이었다, 9억이었다. 이건 지 인스타에 올리거나 지가 어디 글 올렸을 때 다 달랐던 건데 7.5억이었다가 시가 변동 금액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어쩔 때는 총 11억 사기를 당했다 그러고 어쩔 때는 9억을 당했다고 하고 어쩔 때는 7억 5천을 당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월 매출 7천, 8천만 원 나온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대표가 돼 있고 그리고 회계 관리를 자기가 다 해요. 근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요. 자기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오너가 됐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월 매출이 5천, 6천, 7천만 원이 나는 회사에. 노 사장은 유튜브 상에서 극악무도한 사기꾼이 됐고요. 한 2, 3년 동안. 이때까지 사기꾼 프레임이 성공했죠. 노 사장은 뭘 하든 간에 사기꾼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지금도 노 사장이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지금도
오일에 관련돼서나 다른 자동차 카페나 이런 데서 노 사장 나쁜 놈 아니냐, 그 인간 좀 그렇지 않냐, 사기꾼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반박을 잘 못해. 너무나 완벽하게 제가 이 사기꾼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오늘 방송의 이 칠판 내용을 링크를 해주세요. 오늘 방송에 몇 분을 봐라.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기꾼 프레임이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이때를 그만두고 지분도 이렇게 20%를 더 줬잖아. 나 이 지분값 못 받았어요. 매달 월급을 얼마를 인상해서 받기로 어쩌려고 했으면 원래는 내가 얼마를 받기로 하고 했는데 조건부를 걸었는데 이 지분값도 못 받았어. 그런데 나오고 경찰청에서 나를 구속한다 어쩐다, 이것도 영상의 제출을 누가 했는지 조사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제출을 한 사람이 누군지 다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80건이 넘는 고소를 했어요. 과연 이게 정상인으로 가능한지. 근데 이게 검찰, 경찰의 고소만 80건이 넘는 거고요. 법원에 한 것도 최소 20, 30건 정도 될 거예요. 100건이 넘는 고소를 해서 늘 저는 조사를 받느니라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죽일 때 쓰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고소를 80건이 넘게 하고, 그리고 법원에 민사를 또 수십 건을 걸어요. 조사받으러 다니느라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누구랑 이렇게 합동방송 뭘 하려고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이 기사, 노 사장 난폭운전, 뭐 구속 가능성 있어, 오일 사기 쳤어, 무슨 사기 쳤어, 늘 꼬리포처럼 따라다니고 모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단 한 건의 PPL도 받지를 못했어요. 아주 사람을 말려 죽이기로 작정을 한 듯이 아주 사람을 전방위적으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저 일주일에 경찰 조사를 3번씩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 가면 4시간씩 조사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4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진실을 밝혀야겠다. 그렇게 이 수십 건의, 여기서 제가 혐의 받은 거, 뭐 사진 하나 쓴 거, 그리고 윤석열한테 내가 욕한 거. 자, 그들이 주장했던 노 사장이 사기꾼, 횡령범, 먹튀, 배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제가 처음에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창업했을 때 윤석노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걸었어요. 영업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걸었어요. 영업금지 가처분. 이 영업금지 가처분은 뭐냐? 노 사장이 동종업계에서 뭘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걸었는데, 이 영업금지 가처분에서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은규가 등장한 자동차 관련 컨텐츠는 채권 주주에 따라 유튜브가 아프리카 TV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 공개된 컨텐츠라는 것이고, 달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 위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이 내가 모트라인의 기술과 지식과 노하우를 훔쳐서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소가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내가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운영하는 거를 불법이라는 식으로 고소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서 내가 마치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악성 댓글을 받게 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이게 기각이 돼요. 내가 자동차 유튜브를 하는 게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자동차 있고 내가 영업비밀을 훔친 것처럼, 아니 리뷰가 영업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이거를 훔친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고소가 접수가 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 난 이게 진짜 자,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이 사기,
노 사장이 사기를 쳤다.